원래 이런 건가요? 앉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지현입니다.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죠? 마이크가 약간 먹먹해서 그런가요? 감기가 좀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전달이 좀 불편할까봐, 듣기 거북할까봐. 네. 네. 제가 마이크 쓰고 다음 분이 마이크 쓸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감기가, 지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2주 정도 감기가 안 낫고 있거든요. 네. 진짜 요즘 환절기라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주제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례찬 사장님께서 강의를 요청해 주셔서 제가 어떤 강의를 좀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제 얘기를 좀 해달라. 혹시 여기 저를 처음 보시는 분 있을까요? 아, 그래요? 사업을 1년 미만 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럼 3년 이상 사업했다. 3년 이상. 3년 이상.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얘기 때 두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냥 제 얘기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신보상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얘기를 나눌 때 뉴스킨뿐만이 아니고 요즘 세상이 그렇죠. 정답이 없죠. 예전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 10년도 더 전에, 그때는 그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범 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싫었기 때문에 제가 뉴스킨 사업을 했지만, 그러니까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곳 취업하는 게 우리가 모두가 얘기했던 삶의 답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맞나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게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많이 달라졌듯이 뉴스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저의 관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 관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서로 그냥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믿거나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래서 뉴스킨 사업을 만났습니다. 20대 때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군대를 다녀오니까 성인 여드름이 얼굴에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성인 여드름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얼굴에 공부처럼 정말 여드름이 뒤덮었는데 이게 저를 대인기피증까지 오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곳을 저는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 혹시 여드름, 좀 내가 비포가 여드름이 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밝은 곳, 술 먹으면 막 더 빨개지고. 그래서 제 별명이 탁구채였습니다. 탁구채 혹시 그 빨간 탁구채 아세요? 탁구채가 별명이었어요. 그렇게 고민이, 이제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제 고등학교 가장 친한 친구가 제 피부를 보면서 뉴스킨 한번 써보라고. 갈바닉 한번 해보라고. 갈바닉 하면 네 피부가 진짜 좋아질 거야. 제가 대학생 때였거든요. 너가 지금 그러한 피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하면 그게 뽑히겠냐? 네 피부 보면? 면접 보면 네가 뽑히겠냐? 그래서 와서 너가 설릉에 오게 되면 내가 갈바닉을 해줄게. 설릉에 와. 갈바닉 쓰면 네 피부가 진짜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짜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그죠? 공짜로 뭔가 비싼 관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설릉이든 어디든 무조건 갔죠. 가서 갈바닉을 받았을까요? 갈바닉을 해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강의를 하나 들어야 갈바닉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단계죠. 강의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강의 듣는 게 어렵습니까? 강의 하나 들으면 갈바닉 해준다는데? 그래서 강의를 들었죠. 그게 제가 뉴스킨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그때 제가 정경사장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조이프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여기서 듣고 있지? 근데 어쨌든 그때 그 강의를 듣고 나와서 갈바닉을 받으면서 거기 있던 분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쟤를 리크루팅 해야겠다.
거기 뉴스킨 사업자분들이. 왜냐면 보니까, 피부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피부가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일단 좀 여드름이 뭔가 많아. 그럼 뉴스킨 쓰면 좋아질 거니까, 피부가 훌륭해. 근데 얘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아. 성격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뉴스킨 시켜야겠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꾸 저한테 또 오면 또 해주겠다. 또 오면 갈바닉을 또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고 다음에 오면 또 해줄 거냐고 물어보니 또 해준대요. 또 왔을까요? 또 갔죠. 그때 역시나 강의를 또 들어야 갈바닉을 한 번 했으니까 두 번 어렵지 않죠? 그래서 또 강의를 듣고 갈바닉을 받고 뭐 이러면서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했던 건 내가 알던 뉴스킨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취업을 하는 것보다 뉴스킨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듣고 나서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뉴스킨을 잘 알고 시작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젖어들다가 내가 생각한 뉴스킨, 그러니까 뭔가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좀 잘못된 게 아니고 괜찮은 것 같네. 근데 이게 잘하면 돈도 잘 벌겠네. 권리소득을 벌 수 있겠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20대 때. 열심히 했지만 제가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대학생이었으니까. 잘했을까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27살. 그래요. 저랑 비슷하네요. 그때 시작했을 때가. 어렵죠? 네. 걸려들었네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누군가를 만나서 제품을 유통해 본 적도 없고 팔아본 적도 없고 뭔가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저는 화장품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화장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팔라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뭔가 움직이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전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좋아했을까요? 엄마가 좋아해요? 오, 멋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만류를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보냈던 카톡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보냈던 카톡 중에 하나, 열심히 뉴스킨 사업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대다 못해서 신경성 천식이 발작돼서 숨까지 차온다. 진정이 안 된다. 난 무조건 싫다. 스케줄 보면서 그렇게 피부시한 미정원 돌아다니고 여자들 속에서 얼굴 케어하고 그러는 거 정말 너무너무 싫다. 일 같지도 않다. 너 없다고 생각하겠다. 일단 난 널 안 볼 거다. 뭐 이런 카톡을 매일매일 제가 뉴스킨 하러 나가면 바로 이제 카톡이 와요. 그러면 사실 이제 아들인지라 왜 뉴스킨을 좀 알아보고 좀 이런 얘기 하면 내가 말을 안 할 텐데 뉴스킨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어머님과의 어떤 갈등이 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렸던 거 굉장히 이게 뭐 카톡보다 더 심각했어요. 왜냐면 그냥 저 때문이 아니고 저희 누나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누나가 있어요. 근데 누나가 건국대학교 사범대를 다니다가 교대를 가겠다. 서울교대를 가겠다라고 사수를 합니다. 그냥 사범대 나오지. 저는 뭐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저도 교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교대도 뭐 다 교대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본인은 서울교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다른 교대를 붙어도 안 가더라고요. 사수에서 서울교대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 가서 1, 2, 3, 4학년을 다니고 임용을 패스해 선생님이 됐어요. 대단하죠? 저희 누나 대단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됐는데 1년은 선생님을 해보더니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 해서 미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저 겹친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을 이제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기계공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취업도 이제 잘 될 것 같아. 근데 그때 뉴스킨을 안 하고 취업을 안 하고 뉴스킨을 하겠다. 근데 저희 누나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선생님이 됐는데 미국을 가겠다 라고 하니까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집에서 말썽을 부리면서 크진 않았지만 뭔가 이제 갑자기 아들, 딸이 크더니 지네 멋대로 굴기 시작하는 게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좀 공감되세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거짓말처럼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이 그냥 주르르르르 우는 게 아니고 눈물이 주르르. 왜냐면 아들, 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두고 뉴스킨 하러 나가고
들어와서 또 어머님한테 뉴스킨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뉴스킨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팀엘리트가 되고 저희 어머니하고 트립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 영상을 잠깐 공유해드릴게요. 이게 저희 누나입니다. 실제로 그때 미국에 가서 저희 매형을 만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애기도 둘도 낳고. 네, 저희 엄마인데 약간 영상을 잠깐 볼까요? 엄마 이거 팀 와보니까 어때? 생각지도 않던 몰랐어요. 와서 꿈 같은 날들을 보내서 너와 함께 와서 너무 좋아. 여기는 지중해 앞바다 그 모나코의 이렇게 이 모나코가 평당 2억 2천이래 그지? 있어서 모든 걸 여기 와서 뉴스킨 사람들 보니까 어때? 에너지도 넘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누구보다 행복해 보여. 엄마 나 처음 뉴스킨 할 때 엄청 반대했잖아. 아니 너무 옛날 일이라 다시 지금은 그때 그 행동을 후회하십니까? 너의 옳은 선택이었다고 이제는 생각하지. 여기 와서 뉴스킨에 대한 생각이 좀 변한 부분이 있어? 많이 변했지. 꼭 오늘뿐이 아니라 너가 진행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변했지. 아까 누나한테만 연락하던데 뉴스킨 사람.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같이 뉴스킨 하는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서로서로 협력해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네. 되게 좋아하시죠? 정말 다 큰 아들이 엄마하고 둘이 해외여행을 한 열흘 정도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너무나 좋은, 행복한 시간이었고, 어머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소녀 같으시구나를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기억이 서네요. 저희 어머님은 왜 그렇게 뉴스킨을 싫어했을까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이게 술잔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이 보이기도 하죠. 얼굴이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얼굴이 마주보고 있죠? 둘 다 보이세요? 내가 뭘 보겠다고 선택하면 이제 선택한 게 보이죠. 그죠? 이 그림을 보고 술잔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얼굴이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게 관점이에요. 내가 보고자 하는 위치, 이 관점. 저는 오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관점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미쳐서 했고,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여기 나와서 미치도록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되게 싫어하고. 처음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지?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관점 차이라는 거예요.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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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으로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마케팅. 맞습니다. 맞아요. 웃는 게 너무 이쁘시네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예요? 소비자랑 기업을 연결해서 네. 그걸로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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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유통입니다. 유통.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유통인데 누군가가 봤을 때 유통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봐요?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가 95년도에 다단계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28년 됐어요. 거의 한 30년 돼가죠? 다단계법이 생기고 나서 우리나라의 다단계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길어요, 짧아요? 짧은가요? 어쨌든. 그 30년 동안 기업의 마케팅을 네트워크로 선택한 기업이 몇 개 있었냐면 1160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뉴스킨과 같은 기업이 1160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4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10개 있습니다.
많아요? 뉴스킨 말고도 109개가 더 있다고. 네. 뉴스킨만 있는 줄 알았죠? 109개가 더 있어요. 그럼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1050개. 30년 동안 1050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런 회사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지금 뉴스킨과 손을 잡고 뉴스킨 사업하고 있죠. 어떤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와 손잡고 하는 사업자들 많이 있었겠죠.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없어졌어요? 1050개가 없어졌어요. 우리 지금 뉴스킨 회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아니요. 이런 게 1050번 있었다고. 폐업한 회사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어이구. 네,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이거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이거 그냥 불 안 꺼도 돼요. 혹시 보시면서 나 저 회사 안다 하는 회사가 혹시 있을까요? 1050개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죠? 많죠? 고작 3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많은 회사들이 없어졌어요. 이런 회사들과 손을 잡고 열심히 사업했던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바라볼까요? 시크릿. 이 이유를 좀 얘기 드리면요. 이게 올해 여름 기사입니다. 혹시 시더스라는 그룹 아세요? 시더스.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시더스를 모른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죠. 시스템 코리아. 왜냐면 제가 집이 사당인데요. 저희 사당에 크게 사무실이 시더스가 있었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시스템 코리아 대표는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만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검사를 보고 있습니다. 손혜택입니다.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 코리아. 가입비를 내면 매주 수십만 원 이상의 현금과 함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도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회원들을 상대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자들은 또 장사가 안 되니까 회원들이 23만 명이니까 그래도 장사가 되겠거니 하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다단계 유사 조직을 통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스템 코리아가 농축수산물 등을 거래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들으셨어요? 방금? 혹시 폰지 사기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 피라미드가 어떤 원리인지 아시죠? 10만 명이 1조 2천억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 올해 여름에 대대적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다단계 판매 조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광고에 연예인까지 동원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다단계 영업을 계속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한 교회 목사인 정모 씨는 블록체인 등을 거론하며 다단계 영업을 주도했습니다. 교화의 관계 여러분들은 정보력이 좀 떨어진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4차 산업혁명에 가고 싶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광고도 찍으며 누군지 아세요? 소지섭. 맞아요.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대체 불가. 네. 올해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여름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8월 달입니다. 올해 8월. 두 달 전이죠. 5천억대 다단계 사기 사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금 예치하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 투자자 모집하면 돈 더 주겠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건. 이거는 언제 계세요? 올해 9월 달이네요. 지난달. 최근이에요, 최근. 오픽스테크 400대 유사수신. 또 JA 시스템 코리아라고 또 있었고요. 언제죠, 이거는? 올해 9월 20일이네요. 그리고 이건 또 언제예요? 올해 10월 달. 최근 기사네요, 최근 기사. 10월 10일 날. 대표이사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습니다. 4,2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16만 4천 원씩 2년간 8,400만 원 주겠다. 피라미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또 이런 네트워크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 글로벌이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뉴스킨의 몇몇 리더가 여기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뉴스킨에서 고 글로벌이 좀 친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사기 피해. 아까 어디죠? 이따 얘기하겠네요. 어쨌든 고 글로벌 아주 전형적인 피라미드. 이게 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저하고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보다는 서로 오래 알고 지냈던 형제나이 사장님이 계신데 저한테 어느 날 카톡으로 이 고글로벌의 비즈니스 세미나 사업 설명을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할 건 아닌데 이걸 듣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분이 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영상을 잘 봤어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 설명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너무 괜찮을까? 이게 자기가 괜찮다고 보니까 계속 괜찮아 보이나 봐요. 진짜로. 뭔지 아시죠? 보이스피싱은 누가 당해? 하는데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대고 믿게 되면 정말 믿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인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 글로벌 제가 최근 올해 여름부터 해서도 그냥 몇몇 기사 나온 것만 몇 개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회사가 벌써 없어졌죠. 이런 회사가 1000개가 넘게 없어졌어요. 저는 네트워크 아까 뭐라고 했죠? 네트워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 유통. 저도 유통.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뭔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단 저희가 처음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뉴스킨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본인은 제품 파는 네트워크 못한대요. 내가 생각하는 네트워크는 제품 유통하는 게 네트워크인데 제품 파는 네트워크 못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긴 돈 투자하는 네트워크 몇 번 해봤고 잘한대요. 그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업체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계속 썩어가는구나. 저희 엄마가 왜 네트워크라는 걸 싫어했을까?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이거 사실이죠? 네트워크 기업들이었고,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회사를 통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 손잡고 사업했던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썩었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당연한, 이게 사실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네트워크는 유통이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계속 질문해서 미안해요. 네트워크를 왜 해요? 권리 소득을 얻기 위해서. 권리 소득을 벌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트워크를 왜 하죠? 네. 그냥 해요. 집에 돈이 많아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왜 하는가? 저는 권리소득 때문에 합니다. 네트워크는 자산을 만들고 권리소득을 버는 일이라서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유통이다. 권리소득 버는 일이다. 두 가지가 저한테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를 또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빨리 선점해서 빨리 그룹을 만들어서 빨리 많은 돈을 빠르게 버는 것, 그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되게 많았죠. 제가 뉴스킨 사업을 이제 10년 좀 넘게 하고 있는데, 아까 네트워크 역사가 우리나라에 30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박상사님 같은 경우 네트워크 역사의 3분의 1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우리도 역사의 한 페이지고. 보면 저도 짧지만 한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신생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뉴스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사업 시작할 때쯤에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쯤 사업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시크릿 이름도 모르죠? 왜냐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때 시크릿이 굉장히 매출이 1000억이 넘어갔고요. 굉장히 막 보상도 너무 좋다. 로레알에서 만든
회사였는데 일부를 네트워크로 전환했는데 대박 난 거예요. 정통 네트워크 기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크릿은 돈을 벌었는데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부채가 생겨서 망했습니다. 이득이 있는데 실제로 이득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 굉장히 그 뉴스킨 사업자분들이 또 하다가 시크릿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시크릿에서 리더가 되겠다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시크릿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네리움이라는 기업이 한국에 들어온다. 네리움 혹시 아세요? 이거 다 안다 그러면 저거 비슷하게. 네리움. 그래서 지방의 뉴스킨 센터 간판이 네리움으로 막 바뀌었습니다. 네리움 하나만 쓰면 다 돼. 야, 니네 많이 쓰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 하나만 쓰면 다 돼. 지금도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리움. 몽리스 혹시 기억나십니까? 몽리스 네트워크. 피부샵이 몽리스 제품으로 쫙 깔렸었어요. 야, 몽리스 해야 돼, 몽리스 해야 돼. ACN 혹시 아세요? ACN. ACN. 왜 이렇게 ACN, 그때 사업하신 분들은 왜 ACN을 싫어하냐면, ACN이 지금 연매출이 한 200억도 안 될 겁니다. ACN이 뉴스킨 전담반이 있었습니다. 제품을 사겠다고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뉴스킨의 보상을 쫙 풀면서 이래서 안 돼. 그래서 ACN을 해야 되라고 리크루팅하는. 제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품 사겠다고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멀리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ACN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분이었어요. 전 티멜리티였고 사업을 그래도 5년 이상 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네트워크에 제가 선배잖아요. 그죠? 3개월 된 사람이 저한테 침을 튀기면서 어떻게 뉴스킨 따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습니까? ACN을 안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진심이잖아 저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진심으로 느끼니까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그 ACN에서 뉴스킨 전담반을 가지고 대문 받겠다고 컨택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ACN 사업자가 되게 많이 만났습니다. 여기 옛날 설릉에 있을 때 설릉의 호텔에서도 저거 비슷한 남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슈퍼카 5대를 보여주면서 ACN에 미국에서 누구 만나서 뭐 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 그분이 제 카톡에도 아직 연락처가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하고 있어요. 생일 때마다 뜨잖아요. 슈퍼카 5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마케팅을 막 했던 시크릿도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하고 나서 오랜만에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간호사였어요. 거기 간호사 병원에 가서 3명을 대문했는데 3명이 알고 보니까 시크릿 사업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직쿡 혹시 아세요? 직쿡도 중에 연매출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직쿡 새로 생겼을 때 직쿡으로 간 사업자분들도 몇몇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이 끝판왕은 어디냐면 인셀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생긴 회사, 신생 회사에 들어가서 대가리가 돼야겠다. 그게 네트워크이다. 제가 제 관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셀덤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인셀덤이 왜 대단하냐면 대단한 회사예요. 인셀덤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2018년에 생겼습니다. 2018년에 생겨서 2021년 딱 3년 됐어요. 3년 만에 연매출이 7,154억을 했습니다. 3년 만에. 대단하죠? 리만코리아가 2021년에 첫 1등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화수, 아모레퍼시픽 회사가 60년대에 설립됐으니까요. 거의 한 50년 넘은 정말 원조 방판 기업이죠.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한 60년 동안 본사 및 대리점수를 423개 갖고 있었는데 인셀덤이 3년 만에 3,770개를 만들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분위기 너무 좋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3년 만에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뉴스캔 바람이 많이 불었죠. 인셀덤하러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인셀덤의 리더가 되러, 대가리가 되러. 그리고 나서 제가 이때 인셀덤의 사업 설명을 들으러 막 잠복했어요. 그때도 트인주에 왔었던 것 같은데
인셀덤 막 바람 불 때 인셀덤 보상이 궁금한데 어디도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셀덤 사업 설명회에 잠복해서 들어가서, 왜냐면 거기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도 않았어요. 아는 사람만 초대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온라인도 누구의 친구로 들어왔다라는 아이디 검색이 안 되면 강퇴시켰어. 그래서 처음에 이 인셀덤 보상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들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보상인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보상. 이걸로 이렇게 한다고? 어쨌든 그러고 나서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이게 현실화가 된,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LG생활건강이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건강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평균 연봉이 얼마만큼 되나? 연봉이 다 공개가 됩니다. 했더니 코웨이 같은 경우에 사업자 평균 810만 원 벌어요. 연봉이요? 아, 이거 적게 버는 거 아닙니다. 사업자 평균 월 한 70만 원 버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평균 연봉 760만 원. 그리고 LG생활건강 평균 750만 원 연봉. 리만코리아 얼마 벌까요? 이때 2021년 인셀덤이 가장 뜨거웠을 때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연봉 40만 원. 연봉 40만 원. 한 달에 무려 3만 원. 한 달에 무려 3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한 달에 무려 3만 원을 벌었는데 대리점수가 3,770개가 됐어요. 연매출은 7천억을 찍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였을까요? 전부 다 사업자가 1억씩 투자했습니다. 올해 9월 말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감사 들어갔어요. 봤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셀덤 감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거 연매출 발표가 9월 말에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에 후원방문 판매 연매출 공개가 됐는데 인셀덤 매출 4,200억, 3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요. 2년 만에 절반, 그리고 이 매출이 작년 매출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은 이거의 절반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야, 인셀덤은 진짜 지옥이야. 막 이런, 인셀덤 하면 1,000만 원 번다는데 인셀덤 사업의 실체 30만 원 버니까. 그죠? 인셀덤 몰락은 이미 예건된 일. 이런 것들이 그냥 보는 사람들은 보여졌어요. 이거 오래 못 간다. 근데 생각보다 3년 만의 성장이 2년 만에 그냥 우르르르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해되세요? 이게 인셀덤이 최근에 있었던 가장,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라봤길래 이렇게 사업을 전개했을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걸 사업자들이 복제했을까? 1억씩 투자하는 것을. 대리점장 되는 것을. 제가 이거를 제 생각을 좀 기준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원래 인셀덤은 우리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이, 뉴스킨, 애터미, 허블라이프, 유니시티, PM, 이런 회사들이 우리 다단계 시장이에요. 네트워크 시장. 그리고 후원 방문 판매 시장이 아모레, LG, 유니베라, 코웨이, 인셀, 리만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후원 방판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놈이 그놈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방판업 안에 있고 그냥 이걸 네트워크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영업하는 거 비슷해 보이는 거. 근데 보면 2015년도까지 네트워크 시장이 성장하다가 2015년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쭉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이. 한 5조 정도의 시장에서. 알고 있어요? 반응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2015년부터,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시장이 언제부터 전성기를 달렸냐면 2006년, 2007년도부터 언제까지? 2015년까지. 2000년도 중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황금기를 달렸습니다. 이때는 그냥 시작하면 다 잘 돼. 모멘텀이 미친 성장을 겪을 때니까. 아메이도 잘 되고, 애터미도 잘 되고, 뉴스킨도 잘 되고, 허블라이프도 잘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겪고 나서 10년대 정체다. 이 정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분명히 이상석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는 이 시장은 2배 내지 3배도 뛰어도 모자란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린 10년째 정체일까? 왜 정체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2015년도 그때는 업체가 128개인데 지금 업체가 110개니까 조금 줄었네요. 근데 구성이 다 바뀌었어요. 2015년 때 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던 회사들이 IFCI, ACN, 그 ACN 나오네요. 앞으로 좀 시크릿, 네리움, NRC, 하이리빙 이런 회사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런 회사 지금 이름 없죠. 지금 어떤 회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PM, 유사나, 카리스, 네나테크, 시너지, 도테라 이런 회사들이 채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그 전체 시장이 10% 이상 줄었어요. 일단 현상만 얘기해 드리고 뒤에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근데 후원방문 판매 시장은 더 합니다. 후원방문 판매 시장은요. 2010년 중반 때 3조 3천억에 매출하다가 최근에 2조 8천억 하더니 작년에 매출이 2조 30% 정도가 시장이 감소했어요. 이 시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장도 감소하고 있고 후원방판 시장도 감소하고 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10년도에 2777개의 업체가 2012년도에 업체가 몇 개요? 5594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는 일단 이거부터 얘기 드리면 네트워크는요. 나라에서 제재가 되게 많습니다. 하기에 자본금 5억도 있어야 되고요. 법적인 것도 되게 까다로워. 막 직판에 가입도 해야 돼. 근데 방판은 되게 쉬워요. 오늘 우리가 손 모아서 회사를 내일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트윈즈라는 이름의 다단계 회사를 차릴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창업을 너무 쉽게 해. 뉴스킨 사업자 중에 또 몇 명이 창업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제품을 가지고 막 회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방판 회사가 하는 일이 제품 유통하고 리크루팅 하는 일. 맞나요? 두 가지 회사의 시장 모두 다 제품 유통하고 리크루팅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쟁사가 몇 개예요? 100개에 5,594개, 그러면 5,694개의 회사가 리크루팅을 하고 있어요. 제품 팔고 있고. 네트워크 회사만, 다단계 회사만. 이게 시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시장. 제가 지금 이런 분위기를 원했던 게 아닌데, 되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니까. 근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나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끊임없이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열심히 했어. 뉴스킨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동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있었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여기로 왔어. 유사나, PM, 카리스, 메나트크에 시너지로 왔어. 여기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디 갔어요? 인셀덤 갔어. 인셀덤에 열심히 하던 사람 어디 갔어요? 지금 PM 갔어요. 아니 파이가 그대로인데 뭔가 열심히 계속 높낮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장담컨대 지금 뭐 PM? 한 내후년이면요 하나 또 나와. 딴 거 뭐라고 할까 이름 AM? 전 1000% 확신합니다. AM 회사 단기간에 성장할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지금 여기 하던 사람들 유사나 하던 사람들, 카리스 하던, PM 하던, 메나텍 하던 사람들 글로 갈 거거든요. 여기 갈 거예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라보길래 신생기업만 찾아다 헤매이고 다니까. 뭘 원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유통이고 권리소득인데 그 평생 비즈니스 권리소득을 외쳤는데 왜 그만하고 갈까? 거기선 계속 할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바라보길래? 두 번째는 두 개 업체를 비교해보면 아까 5,600개의 기업이 뭐하고 있다고 했죠? 리크루팅. 그러니까 인셀덤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 중심, 사업자만 존재하는 네트워크의 어떤 폐해, 피해 이런 거 많이 봤죠. 지금 모든 그룹들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모든 회사들이. 5,600. 지금 이 후원방 판매 회사 시장은요. 회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매출은 계속 떨어진다고요. 뭐만 남아요? 사업자만 남는 거야. 계속 지금 시장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소비자 마케팅, 소비자가 필요해요. 이게 네트워크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뭔가 새로 생겨서 선점한다. 선점이라는 게 지금 이 30년대 시장의 선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또 새로운 신생기업 생기면 또 거기 선점한다고 갈 거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비자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뉴스킨 본사에서 보상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이 다단계 시장과 후원 방문 판매 시장, 여러분들 최근에 나는 방문 판매를 통해서 제품을 샀다 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 집에 누가 와서 그 사람한테 청소기 샀다. 방문 판매로 산 거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방문 판매업에 접촉을 받고 있거든요. 방판업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계속 보세요. 안 좋아지고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온라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회사는 계속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보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사업하는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사업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해서 PBA. 소비자 마케팅이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굴 많이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유통하는 소비자가 소비자 마케팅이에요. 그런 PBA 마케팅이 프로슈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신보상입니다. 신보상이 뭐가 그렇게 달라 대단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대단해, 너무 기대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시작하는 첫 시작점인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네. 지금 PM이랑 유니앤코어 뉴스킨 사업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뉴스킨 사업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ACN에서 뉴스킨 전담반이 있었던 것처럼 아니 왜 PM 사업자가 뉴스킨 보상을 이렇게 잘 알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PM 보상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보상인데 그게 너무 대단하대요. 이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SNS 뭐라고 써있더라?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게 네트워크의 단점이다. 뉴스킨이.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신제품이 나와야 시장이, 그럼 백종원은 왜 커피도 하고 피자도 하고 맥주도 하고 뭐 해요? 짬뽕도 하고 그냥 짬뽕만 하지 그냥.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오픈이 돼야 시장을 공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제품 물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유니앤코어는 되게 박인 게 유니앤코어의 2025년 비전이 뭐냐면 IO입니다. IO. 디바이스 IO. 지금 주력 제품이 갈바닉, 비타민C 워시.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유니앤코어를 지금 창업한 사람이 뉴스킨 임원이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뉴스킨 짝퉁 같아 하고 있는 게. 유니앤코어 보상을 보니까 더 말도 안 되는데 여기는 유지 포인트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유지 포인트가 여기는 20만원 AR로 4개 걸면 사업자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유지 포인트가 80만원인 거죠. 유지 포인트가 80만원이니까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1000개 회사가 없어지는 회사들 보여드렸죠. 유지 포인트가 1000개의 경우 수입니다. 어떤 데는 10만원, 어떤 데는 50만원, 어떤 데는 80만원, 어떤 데는 100만원. 아메 유지 포인트 얼마인 줄 아세요? 아메 유지 포인트 2천만원이에요. 월 2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회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의 1등이고. 유지 포인트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아메는 진작에 망했어야죠. 월 2천만원. 갑자기 막 아메가 대단해 보이죠. 우리 유지 포인트 2,000포인트잖아요. 300만원. 아니
어느 쪽 시대에 유지 포인트 갖고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쨌든 사업자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신생 기업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막 달려드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작년 대비 작년 별로 성장 안 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내가 내 관점을 분명하게 두지 않으면 너무 남의 관점에 쓸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봐요. 남의 관점. 내 관점이 확실하지 않으면.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알아요? 이 사람이 개그맨, 스탠딩 코미디? 그거 하시는 개그맨인데, 한국에 있다가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말로 스탠딩 코미디를 해요. 이 사람이 헬조선 탈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잠깐 공유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조선 탈출하고 싶은데 거기로 가면 먹고 살 방법 있나요? 아니에요. 한국 자체는 좋고 나쁘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헬조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딜 가나 헬이에요, 본인은.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스페인에서였어요. 한국에 대한 염증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코미디 할 줄도 몰라. 돈만 벌 생각하지 이 사람들은 즐길 줄도 몰라. 불편충들이 너무 많아. 스페인 쓱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좀 살 줄 아네. 역시 유럽 글로 가자. 근데 웬걸 거기도 똑같이 불편충들이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 마찬가지로 아둥바둥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옥이라고 생각해서 탈출한 것이 더 센 지옥이네. 그러고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투덜투덜 거렸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남의 관점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관점을 내가 선택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진 현실적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30년 동안 쌓여진 역사가 있어요. 정말 많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없어진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거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제품을 유통하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제품 유통하는 게 우리 일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현실 어려움은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와 제품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는다. 지금의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어요. 복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지만 요즘 전 이 복제에 꽂혀 있습니다. 이 복제에 대한 생각하는 게 매번 달라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복제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PB의 승패가 달려 있겠구나.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 PB를 많이 만드는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보사는. 그러면 어떤 PB가 강력한 Y가 있을까요? 어필리에이트가 강력한 Y가 있어서 어필리에이트 할까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분명한 하우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Y보단 정말 분명한 하우투. 하우투라고 하는 건 정확한 복제. 뉴스킨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파리바게트가 우리나라 1등 빵집이고요. 베스킨라빈스가 우리나라 1등 아이스크림집이에요. 베스킨라빈스가 제일 맛있어요? 파리바게트 빵이 제일 맛있나요? 근데 왜 그들은 1등을 할까에 대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복제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 회사에 대한 부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경쟁력과 복제력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를 찾는 것보다는 이제는 리더를 찾는 것도 찾아야겠지만 이 복제력을 가지고 하우투를 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 100이 되는 이 PB를 내가 리드하려면 이 리더를 찾고 얘가 알아서 하게끔 내비둘 수가 없는 거죠. 너와 내가. 너가 한 80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20 할게. 근데 너가 20 할 거야? 그럼 내가 80 할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시간이 관계상. 요거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 명입니다. 2,700만 명이 누구냐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애기들 있죠? 애기들 빼고 노인들 빼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사람이 2,700만 명. 그 중에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가 1,200만 명. 그리고 자영업자 600만 명. 공무원 100만 명, 기타 800만 명. 우리도 기타에 들어가죠. 프리랜서. 우리가 나가서 지금 정말 끊임없이 뉴스킨 보상을 얘기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얘기할래요? 누구한테 얘기할래요? 다. 이 우리 시장입니다. 내가 네트워크의 관점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일 여기 지금 밖에 나가면 강변이죠. 가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요즘 가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사상 최고로 힘들다고 하죠. 100만 폐업자 막 이러면서 가게 되게 힘듭니다. 아니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뉴스킨을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얘기를 못하고 있지? 직장인들 평균 연봉을 보니까 월급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200만 명의 월급이 한 300만 원 되고요. 준위소득이 한 250대인데요. 그러니까 1200만 명 중에 600만 명은 250을 못 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회사 다녀.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250이 안 돼, 월급이. 주변에 막 좋은 것만 보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뉴스킨의 얘기를 너무 할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못하고 있을까요? 공무원도 요즘 퇴사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전처럼 연금 주지 않는데요. 예전처럼 복지 없대요.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얘기 못하고 있을까? 내가 네트워크를 내가 뉴스킨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일이면 아마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관점을 좀 바꾸면 너무나 이게 필요한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왜 얘기를 못하지? 나와의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가져야 돼요. 이 뉴스킨의 보상,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장, 밖에만 나가면 쌓여있는 자영업자, 밖에만 나가면 다 회사 다니는데 내가 왜 뉴스킨 얘기를 못하지? 내가 뭘 어떻게 바라보고 있길래 거기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 관점을 같이 다시 피드백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뉴스킨 완벽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마지막인데 저희는 그냥 계속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제품 파는 거 하고 있죠? 사업하는 거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죠. 제품 팔고 사업 팔고 가르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뉴스킨을 계속 팔아야 돼요. 계속. 그게 우리 일입니다. 삼성이 핸드폰 팔죠? 삼성이 핸드폰 파는 게 삼성이 하는 일이잖아요. 계속 파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제품 팔고 사업 팔아요.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게 뭐냐면 30명 소비자 만들고 끝! AR 30개 끝! 근데 왜 AR 30개였는데 갑자기 또 유지 포인트 GV가 안정화가 잘 안 되고 이런 얘기? 아니 6명 사업자 만들고 끝! 근데 갑자기 4명이 되고 3명이 돼서 또 6명을 찾아서 또 끝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끝나고 끝내려고 하는데 또 안 끝나고 소비자를 만나고 끝내려고 하고 사업자를 만들려고 끝내려고 그런 생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게 사업적으로 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 직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파는 일이에요. 그냥 파는 일. 제품 계속 파는 일이고 사업 계속 파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건 직업적인 뉴스킨과 PBA에 대한 복제력 그리고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